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NAD의 C700V2라는 제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럭셔리 데스크파이의 끝판왕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거의 유사한 디자인, 거의 유사한 크기의 M10V3라는 제품 오늘 영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영상 C700V2 같은 경우는 C로 시작하죠. 클래식 라인업의 제품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M10이라고 돼 있어서 알파벳이 M으로 시작하는 마스터 등급의 V3라는 명칭도 제품명에 붙어 있어요. 세 번째 버전 업데이트를 단행한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10V3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기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700V2를 언급드렸던 김에 그 제품이랑 약간 비교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 제품과는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옆에 볼륨 노브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볼륨 노브가 없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꽉 차게 차지하고 있고요. 터치를 지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요, 터치 인터페이스가 작동을 해가지고 뭔가 메뉴에 진입을 한다든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동작을 하고요. 그래픽적인 요소도 앨범 커버 아트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요. 뭔가 전면에 버튼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다이얼 같은 것도 없어서 상당히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무게 같은 경우 되게 아담한 사이즈인데 5kg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를 나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샤시를 살펴보면요, 깔끔하게 마감을 하려고 상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판이 투명한 재질이 조금 섞여 있길래 아크릴 재질을 더 씌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유리 마감이었고요. 보통 유리도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강화 유리로 사용되는 고릴라 글래스라는 강성이 높은 글래스 재질이 있는데 이런 오디오 기기 상판으로 마감을 했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NAD 로고 급 주변으로 불빛이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 채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선곡을 할 때 직접 이 기기를 누르기보다는 앱을 통해서 실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선곡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본체 메뉴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체의 정전식 방식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진입해서 메뉴를 통해서 각종 설정도 다 셋업을 할 수가 있고요. 앰프가 왼쪽 오른쪽 채널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채널에 온도를 표시하는 온도 모니터링 기능까지도 정보 쪽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오디오 기기에 특히 앰프부의 보호 회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DC가 유입되는 경우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오동작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류, 폴트 코드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메뉴도 전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후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M 타입 포노 입력을 지원을 합니다. 리아라고 해서 RIAA라고 LP 쓰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요, 리아 커브를 지원하는 포노 단자가 내장이 돼 있고요. 아날로그 입력 지원을 하고요. 코엑시얼, 토스링크, 전통적인 디지털 입력 지원을 합니다. HDMI 단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HDMI 2.0 이상의 포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EARC라는 단자 규격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TV 아래쪽에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디지털 허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C700V2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덩치지만 서브우퍼가 연결이 가능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제품은 한 개만 연결이 가능했는데 M10V3 같은 경우 서브우퍼 단자가 두 개나 있더라고요. 클래식 라인업 제품보다 마스터 제품 라인업이 훨씬 더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장 파워앰프랑 연결할 수 있게 프리아웃 단자 지원을 하고요. 모두 RCA 타입으로 지원을 합니다. 스피커 연결 터미널 단자는 WBT제의 고급 단자를 사용을 했어요. 바이닝 포스트를 조여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선 랜도 지원을 해서 기가비트 랜 단자 지원을 하고요. 중간에 이제 단자들 사이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슬릿이 뚫려 있어요. 최측면 쪽 가장자리 보시면은 상판에 방열핀이 샤시 내부에 자리하고
발휘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방열핀에서 배출된 그런 뜨거운 공기가 후면에 있는 슬릿으로 배출되도록 열이 빠지는 에어플로우 구조를 설계를 의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그렇게 열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열이 빠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름철에 이제 뭐 거의 6월이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열 몇 시간을 연속으로 들었던 적도 있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발열 특성으로 내구성 걱정하실 일 없이 오래오래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발열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내부 적용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덩치가 작아서 도대체 어떤 증폭 모듈이 들어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증폭 모듈부터 설명드려보면요, C700V2 같은 경우도 하이펙스 모듈이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하게 하이펙스사의 클래스 D 방식의 증폭 모듈, 앰프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소형이고 효율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유명한 그런 앰프 모듈인데요, C700V2 같은 경우 UCD라는 하이펙스 모듈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작고 출력이 조금 소형화된 그런 모듈을 사용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엔코어라는 하이펙스의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이펙스 모듈 형번으로는 NC252MP를 사용했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앰프 모듈의 출력 특성은 8옴에서 100W, 4옴에서 200W로 임피던스가 변화했을 때 선형적으로 2배 증가하는 설령적인 출력 증강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 출력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셉니다. 하지만 전격 출력이 8옴에서 100W, 4옴에서 200W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C700V2의 UCD 대비 그 제품은 이제 80W였어요. 근데 20W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NCD보다는 N코어의 100W가 제대로 된 성능을 느낄 수 있는 100W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DAC 칩셋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의 9039 프로 칩셋이라고 상당히 따끈따끈하고 최상위 스펙의 플래그 칩셋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에 적용이 됐습니다. 이 칩셋은 스펙상으로 32비트 768kHz까지 지원하는 풀스펙의 칩셋입니다. 근데 실제로 동작을 할 때는 24비트 192kHz까지 지원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돌아다니는 음원도 24비트 192kHz가 최대이기 때문에 실사용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풀스펙의 DAC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700V2도 돌비 디지털을 디코딩할 수 있는 코덱이 내장이 돼 있었고, M10V2도 내장이 돼 있었고요. M10V3도 당연히 내장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런 OT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HDMI 단자로 연결을 했을 때도 굳이 PCM 전환하지 않아도 고스란히 서라운드로 느끼실 수 있고요. 2채널 앰프만 내장이 돼 있는 올인원 인티 앰프예요. 독립적인 서브우퍼 2개가 연결이 가능한데, 자체적으로는 2.2 채널까지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데요, 무선으로 연결되는 후방 스피커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경우 4.2 채널로 서라운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전 버전과 다른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제품 디락 라이브 룸 보정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습니다. 500Hz 미만의 주파수를 보정할 수 있는 룸 커렉션 알고리즘이에요.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룸 보정 알고리즘인데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놀랄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 서브우퍼가 연결되는 경우 일반적인 디락 라이브 룸 커렉션으로는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브우퍼의 위치가 제각각인 경우나 모델이 다를 경우 개별적인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디락 라이브 베이스 컨트롤이라는 추가 라이센스를 유료로 구입을 해서 대응할 수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락의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99에 디락 라이브 룸 커렉션 베이스 컨트롤 DLBC라는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피크나 딥 같은 경우 이렇게 평탄화 시켜주면 제작자가 의도한 사운드 그대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룸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앱으로 컨트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패드든 갤럭시 탭이든 안드로이드 핸드폰, 아이폰, 블루 OS 앱을 깔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모컨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만듦새도 좋고 브러쉬드 알루미늄 처리된 마감 처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품 언박싱을 해보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펌웨어 업데이트 무선랜을 통해서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드 M10V3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USB 메모리
메모리도 조그만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락 라이브 룸 커렉션을 하려면은 특별히 보정된 마이크가 필요해요. 기본으로 마이크를 제공을 합니다. 파라미터를 최적화한 마이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만으로도 측정 성능이나 룸 보정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제품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이 내장된 올인원 타입의 기기입니다. 아마존 뮤직, 스포티파이, 코브즈, 타이달 대부분 쓰는 유명한 네트워크 플레이 서비스 모두 지원을 하고요. 타이달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타이달 커넥트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스포티파이 커넥트까지 지원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루투스도 이 제품 내장이 돼 있어요. 퀄컴의 aptX HD라는 최상위 무손실 코덱이 장착이 돼 있고요. 심지어 이게 양방향으로 동작을 합니다. 스피커로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까지 쩌렁쩌렁하게 집에서 울리다가 심야 시간이 되면은 헤드폰으로 전환을 해서 쏠 수도 있어요. 보통 블루투스가 리시버 기능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트랜시버까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이렇게 블루투스가 가능하다는 점,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음악을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무선랜 쪽으로도 스트리밍 규격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에어플레이 2라고 해서 애플의 무손실 에어플레이 대역폭을 블루투스보다 넓게 사용하는 훨씬 더 좋은 음질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재생 규격이 있습니다. 이 제품 그뿐만 아니라 룬도 인증을 받았어요. MQA도 디코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든 간에 가장 고품질로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블루 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디오 쇼를 진행을 한다든가 뭔가 시연회를 진행할 때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거 좀 사용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질문을 종종 사석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블루 OS라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상당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볼륨 조절한다든가 다음 곡으로 넘긴다든가 그런 일반적인 조작도 큼직하게 친성 보이게 UI 배치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였어요. 네트워크 플레이어 약간 좀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저는 블루 OS 이 소프트웨어 한번 써보시면은 편리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극기 C700 V2와의 차이점을 설명드려보면요, M10 V3 같은 경우 전면 터치 스크린 지원을 하고요. 볼륨 노브나 이런 버튼이 그래서 다 생략이 됐습니다. C700 V2 같은 경우 서브우퍼 하나만 지원을 하는데 이 제품 독립된 서브우퍼 2개까지 지원한다는 점 다릅니다. DAC 같은 경우 ESS 9039 칩셋, 최상위 칩셋을 사용을 했고요. C700 V2 같은 경우는 ESS의 9000번대 시리즈 칩셋을 사용했지만 조금 등급이 낮은 칩셋을 사용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앰프부가 체급이 다릅니다. C700 V2 같은 경우 하이펙스의 UCD 모듈이 탑재가 돼서 채널당 80W의 출력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 제품은 N코어라고 해서 한 단계 상위 제품인 하이펙스 모듈이 탑재가 돼 있어서 채널당 100W의 출력 특성을 보입니다. 앰프부도 강화가 됐고요. 디락 라이브 룸 코렉션도 C700 V2 같은 경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M10 V3 같은 경우 디락 라이브 룸 코렉션을 지원을 하고요. 멀티 서브우퍼를 위한 DLVC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C700 V2와 M10 V3 하급기와 상급기 간의 차이를 살펴봤고요. M10 V2와 M10 V3는 그럼 얼마나 달라진 거야?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MM 포노단을 지원을 하고 리아 커브를 지원한다는 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디락 라이브 룸 코렉션 멀티 베이스 컨트롤까지 지원한다는 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BC1이라는 리모컨을 제공한다는 점이 구형 버전과 다른 점이 있고요. 내부 DAC 칩셋이 ESS 9028에서 9039로 업그레이드 됐다. 풀스펙의 플래그십 최신 사양의 칩셋이 탑재됐다. 이 정도의 4가지 특징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 환경은 플레인지랑 수입원의 배려로 저희 집 자택에서 한 2주에서 3주 기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스피커를 좀 다양한 모델을 동원을 해봤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저는 약간 입문형 제품의 클립시의 R60M이라는 북쉘 스피커 준비를 했고요. BMW의 805S라고 연결을 해봤고요.
조금 더 등급을 높여서 YG 어쿠스틱스의 까멜2라는 2웨이 하이엔드 제품의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를 연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서브우퍼가 2개까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홈시어터 리뷰하면서 제가 애용 중인 하이엔드 서브우퍼 전문 제조 브랜드가 있어요. JL 오디오의 E110이라는 서브우퍼 2대를 연결을 해서 구동을 해보기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법한 출력의 사이즈인 B&W PV1D라는 500W 아이스 파워 앰프를 내장한 강력한 듀얼 8인치 서브우퍼도 동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 오디오캐스트에 로켓 88 연결해보기도 했고요. 파워 케이블 같은 경우 트랜스페어런트의 XL 파워코드, 오퍼스 파워코드 최상위 등급도 연결을 해서 성능 향상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선곡은 타이달이랑 코브즈 스트리밍을 이용을 했고요.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들었던 시청곡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팝 넘버를 골라봤어요. 피아고 요르크라는 가수의 Let Yourself In이라는 앨범에서 Fine이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유명 드라마에서 삽입돼서 유명한 친숙한 멜로디를 가진 그런 곡인데요. 이 제품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저역 통제가 상당히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피커를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면은 우퍼 유닛을 충분히 장악해서 흔들지 못하면은 저역이 풀어지거나 스피드가 느려지거나 재생음이 경계의 표현이 흐릿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하이펙스의 엔코어 모듈이 상당히 구동력이나 스피커 장악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저역이 상당히 잘 통제가 됐고요. 빠릿한 저역 스피드나 반응성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단정한 저역 특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찰랑거리는 고역 표현력이 좋았는데 오른쪽에서 들리는 일렉트릭 기타 현 연주? 이펙터를 크게 걸지 않아서 생톤으로 들려오는 그 기타 톤이 예쁘장하게 잘 들려왔고요. 왼쪽에 위치한 드러머의 그 심벌조 울리는 때리는 소리라든가 탬버린 같은 조그마한 타악기가 마찰되면서 부서지는 그런 느낌도 정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컬의 정의감이라든가 각 연주자의 정의감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잘 묘사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해상력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완성도 높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다양한 룸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들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징 구성하는, 스테이징 구성하는 능력이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이미징 특성, 해상력, 섬세함, 정숙성, 그리고 저역 통제력, 스피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제품 상당히 좋은 특성을 많이 봤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She lightens up his morning. All of his plans seem so damn easy to decide. It's not about just feeling lonely, it's more, just give it a try.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loud.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번째로는 장르를 바꿔서 클래식 넘버를 좀 골라봤습니다. 아르티루 그리미오의 수록곡 4 중에서 더블 바이올린 콘체르토 1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더블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초반에 들어보면은 빠르게 조금 연주하다가 느린 템포로 전환이 돼서 섬세하고 가녀리게 떨리는 바이올린 현의 선율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섬세한 표현력이 세밀하게 정갈하게 잘 묘사가 됐습니다. 악기의 음색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표현하느냐, 하이파이 앰프에서는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 악기 자체가 들을 수 있는 맹맹한 음색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내줬고요. 클래스 D 방식의 하이팩스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쿨앤클리어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따스한 재생음으로 상당히 저는 듣기가 좋았다는 점,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서 두 번째 곡 시청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조금 더 장르를 바꿔서 호방한 스케일의 연주가 담겨있는 빅밴드의 재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밴드에 속한 악기들, 트럼펫이나 그런 금관 악기들 있잖아요. 금관 악기의 번쩍이는 음색을 잘 묘사해줬고요. 드럼 연주자의 타격감이라든가 그런 에너지 표현도 상당히 좋았고요. 시원시원하고 호방한 스케일의 재생음을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술술 풀어내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낼 수 있는 이유가 하이팩스 엔코어 모듈이 상당히 출중한 구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동력이 약하면은 스피커 주변에서 음이 뭔가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앞으로 공격적으로 쏟아진다든가 그 주변을 맴돈다거나 이런 특징이 있는 기기들이 있는데, 나드 M10 V3의 파워 앰프는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재생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빠져나온 것을 그냥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역 통제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박자감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았어요. 쿵짝쿵짝 연주가 꽝 하고 나올 때랑 쉴 때랑 다시 꽝 하고 나올 때랑 쉴 때랑 이런 순간적인 다이나믹스, 임펄스 응답, 순간적인 과도 응답 특성도 좋아야 되고요. 리듬 앤 페이스 능력도 좋아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대중음악과의 상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재즈 음악 그 곡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흥겨움을 잘 표현해줬고요. 락 음악이나 뭐 메탈 음악을 들을 때도 특정 대역에 몰려있는 다이나믹스, 쿵짝쿵짝하는 그런 리듬 앤 페이스 능력이라든가 집중된 대역의 표현 능력도 상당히 대응력이 좋았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능력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제품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세 번째 시청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이티 사운드라고 홈페이지에 표현이 돼 있었는데 에이 뭐 얼마나 잘나길래 마이티 사운드라고까지 표현을 했나라고 했는데 그 문구가 그냥 이해가 단박에 가더라고요. 이 제품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데스크파이로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스크파이에 놓기에는 너무나도 호화롭고 차고 넘치는 파워앰프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 대응력도 중급 이상의 톨보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W 출력이 무시 못할 100W입니다. YG 어쿠스틱스의 까멜2를 제가 매칭을 해서 들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피커가 밀폐형이고 2A이긴 한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동에 애를 먹었던 적도 있는데 나드 M10 V3에서 만족스러운 재생음을 들었다는 게 너무나도 지금도 쇼킹합니다. 이 제품이 정말 선녀로 보이더라고요. 굳이 단점을 꼽아보라 한다면은 약간 소릿결이 얇은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어쩌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막 신경 쓰일 정도로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격대를 뭔가 평정할 수 있는 가격대 레퍼런스를 삼을 만한 제품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이 제품이 가진 성능에 쇼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 잘 안 하는데 좀 되게 탐나는 제품을 본 것 같아요. 서브우퍼를 연결해서 하이파이를 듣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톨보이를 쓰면 되지 뭘 이렇게 저역을 나눠서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멀티채널 사운드도 별도로 하이파이랑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브우퍼 2개 가진 김에 한번 연결이나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신세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디락 라이브 룸 코렉션을 통해서 서브우퍼를 설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정밀하게 서브우퍼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룸 환경에 맞도록 주파수 대역을 보정을 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써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강력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등장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